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치수기입 중에서 못따기 치수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못따기만을 위한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 도면에는 못따기가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따기 치수기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초보 입장에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 못따기 부분을 어떻게 치수 입력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못따기는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서리와 모서리를 선택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45도가 되어 있고요. 같은 치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못따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못따기는 일반적으로 이 경사진 면에서 치수가 빠져나와서 C라고 해서 얼마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mm, 5mm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못따기는 중간 부분에서 45도 각도로 치수가 빠져나와서 C5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토캐드에서는 못따기 치수 기입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초보 입장에선 굉장히 정말 난해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 보시는 지시선이죠. 지시선을 클릭한 후에 경사면의 중간 정도 부분을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빼서 F8번 키를 눌러서 해제를 시키고 적당한 곳에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게 되면 지금 문자를 쓸 수 있는 커서가 깜빡거리죠. 여기에 C를 입력하고 O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C5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두 개가 겹쳤으니까 무브를 시켜서 분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을 선택하고 M 스페이스바 그리고 위치를 옆으로 살짝 옮겨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문자 크기와 치수 크기가 서로 맞지 않으니까 굉장히 글자가 크죠. 또 다른 점은 끝에 화살표가 없네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하나 또 써볼까요? 뭐냐 하면 L이라고 단축키를 쓰신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왼쪽 방향으로 쭉 당겨주시면 화살표가 있는 지시선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ES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표시가 되었죠? 여기에 문자로 C5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문자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자 클릭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사각형을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그럼 문자를 입력할 수 있죠? 여기에 C5라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C5가 입력이 되었죠? 그러면 입력된 이 상태에 두 개를 다 합쳐서 45도 방향으로 기울여 주는 겁니다. 지금 밑에 명령이 있으니까 ESC 키를 눌러서 취소하겠습니다. ESC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오토캐드는 명령을 실행할 때 스페이스바라든가 ESC를 여러 번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한 번에 취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확실하게 기존의 명령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ESC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그런 습관이 설계사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도면을 그리시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연습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입력된 C5라는 것과 화살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시킬 수가 있겠죠? R5 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한 점을 클릭하고 마이너스 4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45도 방향으로 휘어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자, ESC를 누르고 무브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후에 무브 자 해서 아무 곳이나 선택하고 위쪽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F8번이 있어서 움직이지가 않죠? F8 눌러서 자 경사면에다가 클릭 이렇게 했더니 C5라고 해서
이 경사진 부분에 치수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어색하죠? 물론 이 거리를 조정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대로 두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다음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측 도면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원이 그려져 있죠? 이 원에 반지름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반지름을 클릭하고 나서 이 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R5 값의 화살표가 원의 안쪽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여 보시게 되면 각도를 맞출 수 있는데요. 대략 45도 정도의 각도에 맞추고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R5가 수평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F8번 키가 살아있어서 그렇거든요. 직교좌표를 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F8번 키를 눌러서 직교좌표를 꺼줬습니다. 그리고 45도 정도 되는 곳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R5가 45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해 있죠. 자, ESC를 눌러서 R 입력값을 취소하고요. 이제 무브를 시키겠습니다. 무브 M 스페이스바 해서 R5 값을 그대로 또 스페이스바 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C 표시하는 곳에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R5를 더블 클릭해서 C5로 바꿔줍니다. R5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5를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표시했는데요. 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ESC를 누르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실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요. CHO라고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경사면을 선택한 후에 바깥쪽으로 빼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C5.0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뒤쪽에 0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ESC를 누르고 자, 물론 이 C5를 선택한 후에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선들도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이 방법은 리습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습이 깔려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굳이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원에서 R값을 표시한 다음에 R값이 1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것을 C로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많이 번거롭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입력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시선을 사용했죠. 지시선을 사용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시 문자와 치수 크기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또 문자와 치수 크기를 맞춰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L2를 써서 화살표를 만들어서 글자를 집어넣고 45도를 회전시켜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많이 번거롭습니다. 그나마 단순한 것이 지금 보신 것처럼 R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는 것이죠. 이렇게 넣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5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리습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습은 중급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못따기 부분 치수 기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수 입력 관련된 치수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